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52주 신저가 추락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증시에서 나스닥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금리 인상의 어떤 우려감으로 이제 성장주죠. 보통 이제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가치주 형태의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종목들은 오히려 뭐 유가의 어떤 급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철강주라든지 정유화학주들 이런 부분에 자동차 섹터라든지 기존에 이제 가치주 형태에 들어가는 경기 민감 섹터들은 좀 견조한데 반해서 이 성장주 특히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최근에 이제 많이 좀 급등했던 관련주들이 하락을 좀 주도하면서 코스닥이 좀 기관들과 외국인들 매도가 많으면서 좀 급락을 했는데요. 자, 셀트리온은 드디어 이제 52주 신저가를 갱신하는 아주 좀 암담한 하루가 또 되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연말에 이제 배당 이슈로 잠깐 들어왔던 어떤 기관들 이슈를 하면서 연초 들어서 계속 이제 추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저가를 이제 갈아치웠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는 어떤 바이오 제약주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뭐 3% 빠졌습니다만 요거는 뭐 고점에서 좀 내려오는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신저가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바닥 확인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이 좀 사실 좀 아쉽죠. 기간이 28일 이후에 5개월 동안 순매도. 그래서 이제 이런 수급에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나마 그래도 12월 달에 400억 이상의 어떤 매수가 나와서 이게 단기 배당 이슈 이후에 본질적인 어떤 수급의 어떤 개선은 안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조금 기대감을 가졌는데요. 수급의 개선들이 요원한 어떤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기사들 나온 건 뭐 특별한 기사는 아닌데,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임상 모멘텀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내에 지금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인데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이 아무리 나와도 이 시장에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키로나의 어떤 그 실적도 좀 잘 나오고 매출도 빵빵 터지고 계약이 되었으면 추가 어떤 모멘텀이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이 이어질 건데 레키로나 어떤 기대감들이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후발 어떤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전혀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 항체 치료제 대규모로 이제 글로벌 임상을 하겠다. 그래서 연말 정도에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내년도 초에 상용화 이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 어떤 흐름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흡입형 항체 복합체 관련되는 부분이 그 레키로나의 개발 중인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CTP63 관련되는 부분을 결합하는 이제 항체 이제 칵테일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미 이제 CTP63은 동유럽에서 폴란드에서 일상을 통해서 24명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이제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그 정맥 주사 이제 흡입제형으로 진행 요 부분도 이제 일상의 이제 투여는 다 끝났죠. 그래서 이 분석이 완료되면 이 흡입제에다가 이제 CTP63을 결합해서 흡입형 항체 복합제로 이제 글로벌 임상에 들어간다. 그래서 1분기에 이제 들어가고 나면 2분기 내에 이제 중간 결과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 결과 좋으면 연내 긴급 사용 승인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내년도 정도에 상용화가 되는데, 사실 이제 감염병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작년하고 이제 올해죠, 올해. 올해에 어떻게 이제 출시가 되어서 매출에 가담하는 것이 가장 이 골든 이제 시기인데요. 이 시기 이후에는 개별적인 어떤 이슈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본질적인 어떤 부분들은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개발 관련되는 부분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흡입형은 흡입형도 이제 경구용에다가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호흡기를 이제 통해서 이 항체 치료제가 폐에다가 약물을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하는 부분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폐에다 약물을 직접적인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맥 주사 형태보다는
편의성이 크지요. 1시간 투여 가능보다. 그리고 경제성에서도 정맥 주사형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의 약물 가지고 이제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 되니까 기존에 이제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옵션으로는 회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레키로나의 어떤 계약들이 추가적으로 연말에도 안 나왔고 1월 중에 좀 나와야 사실은 이제 4분기 실적 말고요. 이제 우리가 보실 때 이런 게 있겠죠. 4분기는 뭐냐면 3분기 때 이연되었던 부분들, 그게 이제 4분기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뭐, 그 테바에 이제 아조비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계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4분기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올해 1분기는 어떨 거야? 그러려면 이제 레키로나의 어떤 추가 계약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전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예. 나오고 이제 나머지 이제 기존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여부가 되어야 1분기 어떤 기대감이 이어져야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바뀔 것이다.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싸다는 것은 이제 반영됩니다만 4분기 모멘텀의 어떤 이어지는 1분기의 어떤 기대감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느냐가 이제 기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에서 상당히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와중에 이제 기사가 오해 나온 게 뭐 레키론의 아일랜드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셀티론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제 현지 임상을 위해서 유럽에 이제 영국에 이어서 아일랜드에다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아일랜드에다가 이제 신경을 좀 썼는데 아일랜드도 이제 관료주의 시스템 때문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레키로나가 이제 그 EMA에서 정식 품목 허가를 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제 보건부 장관이 의약품 조달이 이 보건당국하고 EU 정책을 따라야 된다. 뭐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제대로 이제 시장 진출이 순탄하지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일랜드도 뭐 신규 확진자 수가 한 3만 명이 넘는 걸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뒤에 헬스케어가 이제 아일랜드 부총리에다가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을 접촉도 못했다. 그래서 뭐 리오 버라더커 아일랜드 부총리 겸 기업 통상고용부 장관에다 항의 서한을 뭐 보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뭔가 이제 레키로나 관련된 어떤 그 유럽에서의 어떤 초도 물량 말고 초도 물량보다 훨씬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1년 동안 들었는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회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상황일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히 이제 회사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타 경쟁사의 어떤 물량들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이제 계약들이 일어나고 나머지 국가에도 하는데, 레키로나는 사실 이제 경쟁 약물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지금 계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회사는 뭐 1조 한 5천억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천억도 지금 이야기가 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가 계약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중요한데, 올해 초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대규모 어떤 계약의 어떤 기대감들은 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제 계약이 안 되는지 좀 답답한 부분인데, 뭐 70여 개 국가 계속 뭐 협의 중이다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회사의 어떤 답변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IR 담당자도 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코로나 관련되는 이 자가 진단 키트 있죠. 요게 이제 뭐 이 POCT라고 하는 게 포인트 오브 이제 케어 이제 테스팅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검사실에서 이제 맞는 거 말고 그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바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여기 관련해서 이제 뭐 미국 아마존에다가 직접 판매 관련해서 가격이 하나로 한 2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작년도에 이제 9월 달에 미국에 있는 그 자회사를 통해가 국방부 이제 공급 제품으로 선정되어서 하반기부터 이제 군시설 요양원에 공급을 개시하고 이 이제 계약 기간도 좀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진단 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연결로 이제 실적에 잡히게 됐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매출원의 어떤 다양화들은 회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성장의 어떤 주요한 원인인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바이오 신약, 그 다음에 추가 진행되는 이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그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헬스케어를 통한 어떤 유통망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의 어떤 이 기대감이 지금은 많이 좀 줄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근원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제시되고 있는 합병 이후에 어떤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가 이런 어떤 비전 제시가 전혀 없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자, 오늘도 시장에서 이게 빠지다 보니까요. 신저가로 가서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그 배당 이슈로 양봉이 나와서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다시 또 이제 하락 전환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다시 또 늘어나면서 기관들이 지금 5거래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죠. 개인들이 이제 받아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18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2019년도에 1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이 흐름들을 지금 이제 10월 달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4개월 차잖아요. 보통 이 기간들을 지금 이제 몇 달 동안 거칠 어떤 이제 단기 어떤 급등의 흐름보다는 이 바닥권에서 좀 기간 조정의 흐름들을 2019년도의 흐름들 그리고 뭐 금융위에 이제 감리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누르고 있고 이제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 누르고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의 어떤 저평가 관련되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의 어떤 개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 달에 급락하고 난 다음에 이 박스권도 살짝 지금 이탈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이탈이 되었을 때는 빠르게 이제 그 박스권으로 안 들어오면 그 추가로 이제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렇게 박스권을 하락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회복하지 못했을 때 단기 이제 반등이 11월 달에 재료가 나왔을 때도 이제 그 박스권을 못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12월 달에도 이제 그런 박스권의 어떤 이제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가 깨지면 다시 좀 박스권 하단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기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20만 원권 이 부분에서 아직 뭐 그 흐름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지가 되지 못하면 이 25만 원권을 향한 어떤 이 박스권 하단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흐름에 이제 시간 조정이 좀 더 갈 수 있는 어떤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셀트리온 흐름들 봐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기를 좀 기원해 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